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현재 총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에 시작된 일반 토의 첫날 모닝 세션이 한창인데요. 자, 9번째 기조연설자 하민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의 연설이 지금 끝났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스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강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 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돌려줄 차례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자, 회원국 185개국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함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유엔 데뷔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역시 앞서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자유와 연대를 역설했었고요. 네. 또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같은 굵직한 위기, 과제들이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연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설 제목이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연대인데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위기는 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전쟁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합 위기라고 보고 이런 위협을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한 게 이 자유와 연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나 광복절 축사 등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랬죠. 네. 이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도 좀 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각국이 연대하고 또 선도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울 필요성,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 포함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네, 일단 연설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말씀하신 대로 없었습니다. 다만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인권 탄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말들이 북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온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 연대라는 거시적인 이 메시지 자체가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좀 이 공동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에 이제 북핵 대북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북 메시지라는 것은 이미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오후 일정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날 있을 일정들에도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한일 정상회담. 며칠 전부터 양국 언론의 보도도 엇갈리고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 성사가 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0일의 일정은 앞으로 김용전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그리고 구테오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그리고 동포 만찬 간담회 등이 있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리셉션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대, 이제 비어있는 시간대 일정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사 여부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난 15일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일본과의 양자 한일 회담은 일찌감치 합의를 했다. 그리고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에 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일정을 좀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끝나고 나서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게 역시 내일부터의 일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시 총회에서 내일 기조연설을 전할 테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하기로 합의가 좀 되어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과는 달리 확실하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간이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4달 만에 열리게 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 조치가 지금 굉장히 화두인데 이 문제가 논의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이번 순방 일정일 텐데요. 유종의 미를 확실히 거둘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77차 유엔 총회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 MBN 뉴스 특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